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김연암동님, 심장처럼님, 코인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 살펴보고요.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선물,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 이렇게 이제 프랙탈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연합뉴스 기사고, 102년 역사 미국 2위 렌터카 업체 코로나19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여행금지의 수입원 1억, 직원 12,000명 해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는 이제 허츠라는 미국 이제 대형 렌터카 업체가 파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밑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가용한 현금은 이제 1조 2천억 원 정도 가용한 현금이 있었고, 부채가 약 23조 1,900억 원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안 나오면서, 직원들 이제 12,000명을 해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시면 로이터 통신은 허츠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출현으로 위기를 맞았으며, 이에 사업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버뿐만 아니라 리프트라는 또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이제 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버가 아니죠. 허츠가 파산한 이유가 지금 코로나19로 파산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변화를 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 이 코로나19가 물론 이제 가속화시킨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허치라는 이 기업이 렌터카 업체가 파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 렌터카 업체인 허츠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라든가 다른 산업에서도 똑같이 저는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 쪽과 연관되어 있는 구산업이라고 하면 금융업이 되겠죠. 금융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가속화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페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산업에서 금융권에서 남지 못하는 업체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렌터카 업체는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다라고 하면, 금융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이제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채널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 이 허치와 같은 변화하지 못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파산하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아예 도태돼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돼야지 다시 성장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심장처럼 그 예전 닉네임이 라이커트님이 올려주신 기사입니다. 리플 블록체인 기반 엑스앤드페이로 주요 근로자를 위한 무료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면, 그 엑스앤드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리플은 엑스앤드페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 작업자에게,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코비드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리플은 안전하고 빠르며 저렴한 국제 결제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수료를 당분간 어떻게 보면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리플 뭐 XR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파트너십 관련된 기사들은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생태계가 확장되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뭐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소형 코인들, 소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단기간에 막 50%, 100% 올라가는 이제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재가 거의 매일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격은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약간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냥 쌓이고 있다. 계속해서 쌓이다가 충분히 때가 됐을 때 그때 한 번에 분출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코인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아마 이제 이 내용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홍콩 시민 1,000명 베이징발 보안법에 격렬 저항, 중국 잠시도 못 늦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양회 개최 기간에 홍콩에 대해서 이런 보안법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홍콩 지수가 좀 이제 크게 출렁거렸어요.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423포인트, 거의 이제 4%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열어놓고 이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홍콩 시장에서 자금을 빼므로써 중국에 저는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인 차트 모습을 보면 이게 주봉 차트고요. 먼저 이 위에 있는 채널을 따라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있는 채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이 똑같은 폭으로 채널을 만들었을 때 지금 다음 채널, 그 아래에 있는 채널에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차트를 보면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큰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상승 채널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이 채널 상단부, 아래에 있는 채널의 상단부 그 4분의 3 라인 맞고 반등을 해서 지금 보시면 8,500에서 이 13,700, 이 안에서 홍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동안 박스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뭐 위치로 봤을 때는 뭐 9,426이니까 어차피 뭐 10년 전이나 뭐 크게 다른 위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채널을 그려놓고 보면 지금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주봉 이평선들이 완전히 이제 모였죠. 완전히 모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 부분을 주봉에서 지금 이렇게 역별이 돼서 쏟아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이 하락 채널의 지난번 중심을 이렇게 이제 깼다가 회복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이 보안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 중심을 깨고 내려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주, 50주, 그 다음에 360, 200, 120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채널 중심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120주가 크게 돌아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120주 이평선이 장기 평선이 360주와 이제 200주도 데드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추가적인 하락 국면으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홍콩에서 자금을 빼면서 중국에 충분히 이제 압박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한 가지 이제 저는 미국 입장에서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채널 하단부를 보면 채널 하단부가 현재 위치에서요. 현재 위치가 이제 9,400이고 채널 하단부는 4,50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현재 위치에서 한 반토막 정도, 반토막 정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 이 채널 중심을 깨는 지난번에 이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채널 바닥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상황 자체도, 지금 정치적인 상황 자체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저는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기사인데 디지털 투데이 기사고, 미국 CBDC로 잃을 게 가장 많아. 디지털 달러 기반 국제 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P모건 보고서에서 CBDC의 확산에 따른 달러 헤게모니 약화 경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일 보고서, 그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 애널리스트들 두 분이 이제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CBDC가 나온다고 해도 지급준비화폐로서의 달러가 가진 지위가 단기간에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 무역 결제나 국제 송금에 쓰이는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 등 다른 측면들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 분야는 CBDC에 보다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달러의 어떤 약화,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CBDC로 인해서 그것보다 문제가 뭐냐면
이 같은 이제 이점이 없어지게 되면 미국은 경제 제재를 가하고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확보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CBDC가 나오면서 스위프트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경제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제 제재를 하고 다른 나라들의 돈이 어떻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차피 이제 기존 산업 시스템에서 3차 산업에서 금융도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리플렛의 그 ILP를 통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돈들이 어떻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다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컨트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지금 스위프트에서 넘어갔을 때 미국 입장에서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은 어떤 암호화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차트로 들어가서 다우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24,465 포인트로 뭐 약보합으로 지난주 이제 마감이 됐는데 우선 이 121선하고 이 죄송합니다. 361선 데드크로스 남부분 일봉에서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장기 평선들이 지금 이제 쏟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주 평선이 이렇게 120주선을 꺾고 내려온 부분, 그리고 이제 120주와 50주 이동 평균선도 이렇게 이제 꺾인 부분이 앞으로 하락할 확률이 좀 더 이제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위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난주에 하락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우선은 이 추세선 그린, 이 빨간색 추세선은 지난주에 이렇게 갭으로 넘어가면서 돌파가 됐어요. 돌파됐는데 지금 이제 채널 이 중심 그리고 이 장기평선 저항 맞고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이제 음봉이 나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51 이평선도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라는 게 정치적인 부분도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가 굉장히 좀 위태로운 모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지난주에 그 원달러가 다시 이 1223원을 넘어서 보시는 것처럼 1242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코스피도 원달러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8월 달까지가 아니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원달러가 지난 고점이었던 이 1280원을 넘어가면서 좀 약화된 원화 약세 모습을 빠르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원화 약세로 진행이 되면 이 주식을 매도를 해서 우리나라 원화로 되어 있는 이 주식을 매도해서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코스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원달러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는 물론 이제 차트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입장,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인지 미국인지 빨리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원화 약세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주봉에서 이렇게 완전히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2달 동안 수렴했던 수렴을 마치고 상방으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1280원 지난 고점 맞고 떨어졌던 이 라인을 넘게 되면 그때는 좀 가속화돼서 좀 빠르게 원화 약세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금 차트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고, 보시면 월봉 차트도 이렇게 이제 20월 이평선, 그 다음에 50월 이평선이 120월 이평선 이 골크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 일봉, 월봉까지 조만간에 완전히 다 정배열이 된다. 그러면 금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게 결국 우리 법정화폐 계속해서 뭐 수조 달러씩 풀리고 있는 이 법정화폐 약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이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기존 법정화폐가 0원으로 가면서 이렇게 기존 법정화폐로 표현되는 금의 가격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 현물 가격도 24,000달러를 넘었어요. 온스당 24,000달러 넘었고, 지금 미국 정부 빚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5조 달러 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거의 이제 한 4,700억 달러니까, 뭐 지난주에 제가 3,500억 달러였나요? 뭐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거의 5천억 달러 이제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 한 6월, 그러니까 올해 그 절반이 넘어가기 전에, 6월 말 되기 전에 거의 이제 26조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그리고 원래 예상했던 게 올해 말이 됐을 때 23조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비해서 이미 이제 6월 달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25조 달러가 넘어갔고, 그리고 6월 달 됐을 때는 한 26조 달러로 기존 예상보다 한 3조 달러의 빚 증가 속도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페드의 어떤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 정부 돈을, 법정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서 이 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8,767달러, 48달러 이제 올라왔는데, 우선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봉에서 지난주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지난주 주봉 마감이 보시면 이제 50주 선까지 눌러놓고 보시는 것처럼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주 선에 걸쳐서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50주 돌파하고 안착, 그 다음에 윗꼬리 길게 달린 상태에서 50주 음봉 나와서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린 도지 형태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박스 중심까지 1200달러까지 붙여준 상황에서 지난주 봉마감이 좀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우선 이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50주선 지지받은 부분,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20주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주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잠깐 월봉을 잠깐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 초록색 50월 이평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20월 이평선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월과 50월 이평선이 여기는 있진 않지만 있다라고 하면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이격을 완전히 좁혔다가 다시 벌어졌다가 지금 이제 좁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50월 이평선이 계속 올라오고 20월 이평선은 지금 수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나겠죠. 만나기 전에 이걸 이제 돌리려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줘야 된다. 이와 같이 이때 2016년도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한번 상승해주고 조정받고 다시 이제 상승했던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때도 이제 20월 이평선이 꺾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꺾여서 내려오는 이제 20월 이평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반감기 전에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고, 돌리면서 만나지 않게 돌리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2017년 말까지 상승장을 이끌어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일봉에서 볼게요. 일봉 보시면 이 360일 이평선, 360일 이평선에 약간 이제 걸쳐서 깨진 모습처럼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추세선 그린 거는, 자, 이것도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지금 360일 이평선에 약간 이제 걸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50일 이평선이 이제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200일과 1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지금 4시 한봉을 보시면 현재 위치가 제가 작년도 5월달 이때 이제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때는 이렇게 고점을 높인 상태에서 한번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으면 넘지 못하고 조정받으면서 이 4시 한봉에서 200이평선 올라오는 이 주황색 200이평선까지 약간 깨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5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승 없이, 이때 이 상승 없이 지금 보시면 바로 이제 이 202평선을 깨주는, 살짝 이탈시켜주는 이제 이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 이 8,800달러, 이 361일 평선이 지나가는 이 자리에서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1일 평선 밑에
약간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차트를 놓고 봤을 때 21평선이 저항으로 작용돼서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위치는 이제 여기라고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 이제 우파 상승, 이와 같은 큰 마지막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가 지금 이제 이미 이 202평선 만났잖아요. 이 주황색 202평선 만났고, 이 부분을 이제 봉 패턴을 붙여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평선 만난 자리, 현재 위치가 이 위치로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8,800달러 중심으로 약간 흔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상승해 주는 거죠. 이제 5파 상승인데 5파 상승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파동이 나눠집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또 나눠지고요. 이 1파 상승이 이 빨간색 추세 라인까지 올라가고 저항을 맞고, 이 박스의 중심인 1200달러, 300달러에서 지지받고 다시 3파 작은 3파 만들어주면서 돌파시키고요. 그 다음에 작은 4파 마지막 5파 만들어주면서 지난번 이야기했던 한 16,000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리고 조정받아서 다시 이 빨간 추세선까지 눌러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아마존 차트와도 이제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랑 같이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지난번에 이 일봉 차트에서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이스트님이 의견 주신 거 그 부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잠깐만 이걸 앞으로 빼고요. 지금 이제 이평선들을 보시면 지금 패턴이 계속 프랙탈이 반복이 된다. 이 W자 패턴으로 또 W자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중심 깼습니다. 이 상승 채널의 중심은 깼고요. 현재 위치가 그러면 어디냐? 이때는 이 121 이평선 그리고 올라오는 이 주황색 201 이평선을 꺾는 작업을 이때 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W자 모양을 만들면서 횡보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고, 지금은 이 올라오는 361 이평선을 이때 이 201 이평선을 돌려 세웠던 것처럼 이 올라오는 361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201 이평선이 121, 여기서 이제 201이 361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201과 121이 데드크로스 났던 이 자리를 잠깐 체크해 볼게요. 이 자리고, 지금 데드크로스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여기서 361과 201이 데드크로스가 났죠. 그리고 21이평선 위치를 보면 지난 이제 1월 달에는 이렇게 21이평선이 꺾인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드크로스가 났고,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물론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21이평선 위치를 보면 21이평선이 꺾였죠. 꺾였는데 꺾이면서 이 361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때와 같이 이 장기 이평선, 이 121이평선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반등 나오고 무너지느냐, 지금처럼 그냥 바로 무너지느냐, 저는 이제 여기서도 한번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장기 평선이 361이평선을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21이평선, 이때도 21이평선이 살짝 꺾였다가 보시면 이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21이평선이 다시 약간 수평으로 만들어주고 시간을 여기서 며칠 더 보내고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여기서 비트코인이 좀 크게 만약에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 21이평선을 약간 수평으로 만들어주고 시간을 며칠 보내고, 이때처럼요, 보내고 그 며칠이라고 해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보내고 그 이후에 재차 무너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지금 위치가 이때 이제 비트코인 위치를 잠깐 살펴보면 이때가 1월 이때 양봉 나왔던 위치가요, 1월 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1월 7일 위치를 잠깐 볼게요. 1월 7일이 어디냐면 자, 이제 수직선으로 체크한 이 자리입니다. 1월 7일부터 비트코인이 보시면 2월 13일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왔고, 이때 이제 알트장이 펼쳐지나 보다 이제 이야기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올라오다가 비트코인이 1200달러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알트들도 이제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1월 7일 이후에 2월 13일까지 올라왔던 이 모습, 물론 이제 상승 모습은 이 모습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년 이제 6월달, 5월 말부터 6월달에 이렇게 우파 상승했던 이런 모습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이때처럼 이제 약간 각도를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마지막 이제 우파동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좀 더 크게 상승해 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건데, 이 기간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게 이제 6월 똑같이 복사해서 붙였을 때 이 16,000달러 오는 날짜가 6월 15일, 6월 중순이에요. 6월 중순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이때 위치를 체크해서 이제 붙여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때 위치를 체크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매달리죠. 이게 이제 6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한 6월 중순부터 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선은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 그 우파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도 같이 간다. 같이 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16,000달러 그 우파 고점 근처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랠리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지금 주봉에서 보시면 도미넌스 그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20주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 120주선이 올라와서 지금 제가 이 자리 붙였던 거 올해 이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이때 이제 알트코인 올라오면서 도미넌스 무너졌던 이 모습 복사해서 붙인 이 패턴이 반복되면 이렇게 이제 120주선이 올라오면서 만나겠죠. 지금 120주선 올라오는 각도를 보면 뭐 이 정도 각도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려오는 이제 이 도미너스랑 이 120주선이 만나면서 또 이때처럼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알트코인 랠리가 멈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더 이상 상승 안 하고 조정 국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 120주선 위치 한 60까지 내려왔다가 이 올라오는 120주선 지지받고 반등해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시간이 알트코인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그 알트코인 랠리가 시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뭐 이동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 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해 연말이 돼야지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해 주셨던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알트 랠리,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 알트 랠리가 올해 연말로 미뤄질 수 있다. 근데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360일 이평선까지 완전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반등을 해줘도 다시 장기평선 맞고 빠르게 이제 무너지는 모습 나와주면서 그냥 이 120주선을 저는 뚫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진행되게 되면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올해 앞으로 이제 6월 달에도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6월 우선 중순까지는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도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6월 말 근처까지 알트코인도 한 차례 상승해주는 모습은 나올 건데, 이 상승 모습이 예전에 그 2016년도에 리플은 안 가고 이더리움만 혼자 이렇게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더리움이 20배 정도 혼자 이제 상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대형 알트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몇 가지 알트코인만 가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알트코인들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리플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고점 또는 작년 6월 고점을 넘어가서 쉬는 모습은 나와줄 거다.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가봐야지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지, 아니면 그 세력들 스케줄상 이번에는 알트코인, 특히 리플이 움직여줘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바로 이제 이 120주선을 깨버리고 그냥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채널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대형 알트코인들이 다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안 나오고 선택받은 몇 개만 올라가 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나는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한 60 정도까지 이번 상승 왔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뭐 16,000에서 17,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자리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셔서 생활비로 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만약에 뭐 나는 그런 부분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가 없다, 자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세웠던 계획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이제 상승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매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 달러 차트만 볼게요. 리플 달러 차트 지금 이제 0.193달러까지 내려와 있는데, 보시면 4시간봉 차트를 열었습니다. 4시간봉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하던 부분에서 살짝 이제 이탈된 부분 볼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잠깐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지금, 잠깐만요. 예, 이거를 지워보면 지금 이렇게 362평선 4시간봉, 이 362평선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탈된 부분은 좋지 않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이제 이탈된 부분, 그 부분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 이 120선 4시간봉에서 이 내려오던 120선 돌리고요, 또 내려오던 200선 돌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려오던 이 360선을 돌리는 작업을 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20선 돌릴 때 이 상승해 주다가 120선까지 깊게 누르고 올라왔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200선 돌파시켰죠. 그리고 이 내려오는 이제 200선을 돌리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 200선 터치하고 상승했던 부분, 저는 이제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돼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360선까지 눌러주고 살짝 이제 이탈이 되긴 했지만 이 자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120선과 200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200선에서는 그러니까 360선에서 120선과 200이라고 하면 200선에서는 이제 120선과 50선이겠죠. 이 120선과 50선이 데드크로스 났던 데가 언제냐? 여기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200선까지 눌렀던 이 자리. 그러면 체크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50선과 120선이 데드크로스 만들어주고 한번 깊게 누르면서 이 200선까지 누르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상승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지금 위치를 이제 이 자리로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이 360선만 회복을 시켜주면, 그럼 이제 올라오면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패턴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패턴과 저는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 물론 이제 모양이 좀 더 길어지긴 했습니다. 늘어지고 길어진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긴 했는데,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 일봉에서 200일 이평선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 내려온 200일 이평선까지 한 번에 이제 돌파를 시켜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 위치가 0.217달러인데 이 0.217달러를 이번에 이제 이때와 같이 올라와 주면서 이 0.217달러를 넘어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2평선에 이제 안착을 하고 그 이후에 좀 크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소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 중형 알트코인들 중에 이제 크게 상승해주는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월달 또는 작년 6월달 고점을 이미 넘어가서 안착한 그런 코인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늦게 움직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2, 3일 만에 작년 6월 고점까지 한 번에 이제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런 코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와 같은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리플도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Q&A 들어가서 Q&A 이제 보도록 할게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이슨 스타뎀 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시간이 좀 길어도 상관없다. 1.5배속 또는 이제 1.25배속으로 듣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제 목소리가 좀 너무 느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제이슨 스타뎀님처럼 빠르게 1.5 또는 1.75 정도로 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뭐 차트 뭐하러 보냐, 차트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뭐 기사만 보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야, 그 기사 읽는 거 의미 없는 거 뭐하러 읽냐, 뭐 호재 있어도 아무 반영 안 되는 거 뭐하러 읽냐,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빼고 뒤부터 이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Q&A 그 댓글 뭐하러 읽냐,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그쪽 부분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쪽 부분은 그냥 빼고 생략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만약에 나눠서 하게 되면 그때는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해피캣님이 저는 요즘에 면접을 자주 보는데 면접 보면서 지원자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한지, 회사에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참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늘 속으로 혹시 리플 코인을 2년 이상 투자 보유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 질문을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하면 취업 지원자가 이상한 면접관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주 4차 산업시대 관련 어떤 공부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물어보게 되고, 블록체인에 관심 있다는 대답을 들으면 반갑더라고요. 저도 18년 4월부터 리플을 계속 보유 매집하며 투자하면서 인내심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H채널과 해밀리 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흔들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해피캣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의견 공유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우면서 또 이렇게 투자를 제가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하늘님 같은 경우는 또 차트는 의미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이렇게 차트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트 부분은 이제 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만 선택을 해서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막걸리 17전사님이 방송 시간 문제 될 거 없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파트를 나눠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2000 카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실제 미국 국민의 70%는 딥스테이트의 만행을 알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의 대부분은 다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치부하더군요. 실제 코인 시장은 물론 한국 정세와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마당에 H채널님이 알려주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유튜브 안에서도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게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는 상당수가 50% 이상이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본질을 알게 되는, 미국 민주당의 주류, 그리고 미국 그 주류 언론들의 본질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다음으로 나라라 핑크돼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세력형들이 엄청 흔들었는데 분할로 계속 매집하고 끝까지 존버하면 세력형들도 어쩔 수 없이 작전을 바꿀 듯 합니다. 그래 너네들은 뒤지게 흔들어도 안 털리니까 가격을 올려서 신규 투자를 끌어들이자 하고 가격 올릴 듯 해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맞습니다. 뭐 세력들 입장에서 이렇게 흔들어도 안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야, 이제 이런 애들밖에 안 남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가격을 빼기보다는 일정 부분 주면서,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가격을 더 빼봤자 팔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정리를 유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럼 이제 일정 부분 우리가 저가에 매수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도미넌스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자금 관리가 좀 필요하다, 현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해서 내가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비를 마련을 해 놓으시면 내가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강치호님이 마이크랑 입이 너무 가까워서 파열음이 심하게 들리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또 이제 떨어져서 얘기하면 안 들린다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좀 제가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이제 이 파이어름이 들려서 듣기 이제 거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좀 약간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갑바님이 영상 길이 1시간 정도가 괜찮은 것 같다. 짧게 하게 되면 조급해지면서 전하고자 하는 방향과 달라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뉴스만 전달해주는 방송까지 별반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엄마 제 똥먹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닉네임이 재미있으신데 XRP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리플과 XRP는 무관하기 때문에 가격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하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특히나 리플사 입장 또한 리플은 XRP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요. XRP의 확장과 리플의 가격은 상관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일지 고민 중입니다. 이전 동영상 중에서 이미 다루셨을 것 같은데 어딜 봐야 할까요? 아시는 분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맨 밑에 적어주신 것처럼 이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뭐 한 번 딱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2년 동안 이 방송 들으셨고, 그 2년 동안 거의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씩 시간 투자하셔서 뭐 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 방송 이제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엄마 제 똥먹어님도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예전 영상들 빨리 감기를 통해서라도 좀 쭉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지금 그 리플사와 XRP의 연관성을 어떤 분들은 연관이 없다, 어떤 분들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관점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뭐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 관점을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엄마 제 똥모님도 누가 이거를 둘이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쭉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관계가 있다 하고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쭉 공부를 해보니까 얘네들은 완전 별개이고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리플사 성장과 XRP 성장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관계 있다라고 해서 관계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제 똥모어님이 이 부분을 공부를 통해서 관점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우선 저는 당연히 리플사는 그 XRP를 지금 XRP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리플사가 잘 되는 게 XRP에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시파더님이 뭐 H채널 좋아하는 이유 이렇게 여러 가지 써주셨는데, 두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해밀리 가족분들의 해안과 지혜에 너무나도 놀랍다. 3번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기보다는 같이 올라가는 쪽을 택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 그 해밀리 가족분들한테 저도 이제 배우는 게 워낙 많고, 방송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배우는 게 많고, 또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물론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제가 되지 않을까. 공부도 같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해야 되고, 제 스스로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메일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이제 보내주고 계시고, 댓글로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큰 부경아님이 영상을 보고 찾아보니 연준 의장 임기가 4년이군요. 18년 2월에 취임했으니 2022년 2월까지네요. 19년 뉴스에 파월이 법적 임기 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역대 연준 의장 임기를 보니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경우는 거의 없네요. 하고 이제 울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2022년 2월까지 파월 의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위 발표는 그 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근본위를 주장하는 분이 주디 셸턴이고, 주디 셸턴이 다음 이제 연준 의장 후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본위 발표를 하게 되면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주디 셸턴이 연준 의장을 할 때
발표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타이밍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그 전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있을 때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근본이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행정명령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행정명령 내린 부분이 지금 상황이 워낙 그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늘소망님이 이장님 단독으로 라이브 방송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커피놀이 커피 맛이 그립기도 하고요. 이렇게 적어주는데, 원래 이제 3만 명 되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3만 명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3만 명까지 이제 기다리려면 또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됐을 때 그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우고, 만약 그때 되면 제가 이제 미리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미리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담도담님이 굉장히 좋은 글을 적어주셨는데, 용혜연님의 니가 좋다, 참말로 좋다의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니가 좋다, 참말로 좋다. 이 넓디 넓은 세상에 널 만나지 않았다면 마른 나무 가지에 앉아 홀로 울고 있는 새처럼 외로웠을 것이다. 건강 회복하시고 가족과의 따뜻한 주말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을,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았고,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송을 이어나가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배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네시스 영영님이 방송 중에 나온 영적 전쟁 내용은 대략 어느 날짜 방송에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그림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그때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오늘 링크를 설정해서 오늘 영상 설명란에 다시 붙여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 보시면 지금이 뭐 물리적인 어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영적 전쟁 중에 있다. 라이트 대 다크,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 뭐 시진핑, 푸틴 대통령 이렇게 있고요. 김정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 라이트 부분을 담당하는 이 밝은 부분,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게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두운 다크 부분이 이 오른쪽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교황, 그 다음에 이 JP모건 대표,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 페드에 있는 금융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 소수의 부와,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소수의 그 부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일이다. 물론 n분의 1로 돈을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n분의 1로 돈을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 부분은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기존 그 소수가 갖고 있던 진짜 몇백 경이 되는 그 돈들을 일정 부분 전 세계에 있는 그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좀 나눠주는 일을 할 것이고, 저는 이 XRP 투자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 프리에너지도 나와 있어요. 이 초록색 지구를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프리에너지라고 적어놨는데, 이 금융 세력들, 그 록펠러 가문이 그동안 자신들의 어떤 부를 위해서 이 원유를 팔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프리에너지가 기존부터 1900년대 초부터 이미 그 누구였죠? 테슬라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에미야 구기짜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닉네임 보고 무슨 글인가, 이제 영어 이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재미난 이름인데, 지금 이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출금이 5월 18일부터 이 기업은행에서 7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런 내용이 안내 문자를 받았다라고. 근데 걔들 이제 의도가 뭐냐, 느닷없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 해서 이제 공유해본다 라고 적어주셨고, 여기 이제 피아니스트 123님이 보통 이제 1년 이상 활동 없는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안 쓰는 그 이메일 계정처럼 임시 휴먼 계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에미야 구기짜다님이
근데 이제 이 통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계시대요. 뭐 자동이체가 되고 카드사, 보험사 이체도 하는 그런 통장인데 이게 이제 자동화기기 인출이 축소가 된다. 그 부분 때문에 좀 뭔가 이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베네수엘라의 금을 출금할 수 없게 영국 은행에서 출금 못하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나라 대 나라에 있는 어떤 돈도 금도 출금을 못한다는 거죠. 내 돈이 내 금인데도 출금을 못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출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각 국가에서 이와 같이 뭔가 이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저는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뭐 아르헨티나 다른 나라들 뭐 키프로스도 예전에 그와 같은 뱅크런이 나왔을 때 출금 금지를 거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순대오빠님이 뭐 영상 90%가 댓글만 읽다 끝나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댓글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Q&A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Q&A가 이렇게 순대오빠님처럼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부분만 보셔도 되고 나는 뭐 다 보겠다라고 하면 다 보셔도 되고 나는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죠. 원하시는 부분만 선택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강성민 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해밀리 여러분의 추천으로 더 해빙을 읽고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올립니다. 이장님이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네요.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기다림에 두려움이 없고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 주역. 이장님 차트 방송도 좋고 기사 알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해밀리 여러분과 마음 수련을 해 나갈 수 있어서 이 채널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밑에 이제 순대국밥님 같은 경우는 뭐 댓글만 읽다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댓글 읽는 게 뭐 의미 없다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나는 댓글 읽는 게 필요 없다 Q&A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읽는 부분 빼고 필요하신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뭐 영상이 다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뭐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 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하시는 부분을 뭐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강성민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차트도 좋고 기사도 좋지만 이렇게 어떤 Q&A를 통해서 해밀리 여러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댓글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마음 수련도 되고 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남들과 다 똑같을 수 없고 다른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부분 선택해서 방송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성민 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확신이다. 제가 투자를 할 때 성공 투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확신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금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확신도 중요하지만 자금 관리도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하더라도 내가 이제 자금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그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 관리도 자기 확신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자기 확신 이 부분이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 확신이어야지만이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릇을 그만큼 키운 상태에서 큰 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확신이라고 하면 이 사람 이야기가 다르고 또 이제 이 사람 이야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듯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 이야기 들을 때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또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큰 부를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내용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